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심혜인입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름휴가 이곳저곳 떠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심혜인 아나운서 혹시 여름휴가 다녀오셨나요? 저 지난주에 네. 제주도 다녀왔어요. 제주도! 네. 네. 어디가 지난-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지난주에 월정리해변 쪽으로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바다를 보면서 흑돼지도 구워 먹고 또 한잔 하는데 지금도 다시 가고 싶어요. 혹시 누구와 다녀오셨어요? 저 친구들이랑 다 같이 네. 다녔는데요. 친구들이랑 와. 가니까 더 재밌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네, 지금 듣고 있는 저 너무 부러운데요. 저는 아직 일이 너무 바빠서 아무 데도 다녀오지 못했어요. 혜인 씨처럼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아무 데도 못 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 오늘을 보시면서 그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재밌는 코너를 많이 준비했죠? 네, 휴가도 아직 못 떠나신 분들 위해서 재미있는 코너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지난 한 주간 소식을 김명희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충북 제천의 한 마을이 누드 펜션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연주의를 표방한 전국의 누드 동호회원들이 주말마다 마을에 몰려들자 주민들이 직접 그들을 저지하고 나선 것인데요. 주민 대부분이 노인인데다 마을이 천주교 성지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불거졌습니다. 주민들은 퇴출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호회원들은 자연주의는 성적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며 존중받아야 할 취향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동호회원들의 별다른 불법 행위가 없었고 펜션 역시 사유지에 위치한 것으로 법적 제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이 첫 3달간 2배로 오릅니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확정된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석 달간 월 봉급액의 80%를 받고 나머지 기간은 이전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이 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실효성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도서 구입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도서에는 종이책을 포함해 법에 규정된 전자책과 온라인 구매 서적이 해당되며 공연법에 따라 순수 공연예술 이외에 콘서트 관람 비용 역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출연자가 무대에서 직접 연기하는 실연의 경우만 지정되어 있어 영화 등 녹화 영상 관람비는 제외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으로 티켓을 구입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내년 상반기까지 비정규직 직원 85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근로자들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직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호텔 등 서비스 계열사 직원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그룹은 대상자들에 대한 근무 성적 평가를 통해 다음 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계자는 이번 정규직 전환을 통해 그룹의 동반 성장 철학을 실천하고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춘천시가 전통시장을 대형마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km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존구역은 중앙과 제1, 남부, 서부 등 전통시장 8곳과 지하상가 1곳으로 이들 9개 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개설이 제한됩니다. 다만 전통상가와 중소유통기업,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춘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제주는 혼잡이 극심한 우도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대여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을 내년 7월까지 1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렌터카와 전세버스 역시 운행 정지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관계부서는 운행 제한 기간을 해마다 재연장하고 위반 차량에는 대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단,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와 함께 온 가족이 탄 렌터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농가 역시 멧돼지나 사슴 같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일본 지바현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는 야생동물로 인해 최근 5년간 농작물 피해가 4배나 늘었는데요. 계속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일본 농협 측은 최근 슈퍼 괴물 늑대를 개발했습니다. 진짜 늑대를 꼭 닮은 이 늑대 로봇은 눈에서 붉은 레이저를 쏘며 18가지의 오싹한 울음소리를 냅니다. 마을 농민들은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인데요. 일본 농협 측은 이에 오는 9월부터 대당 2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슈퍼괴물 늑대 판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도의 렌터카 출입이 1년 동안 금지된다고 하니까요. 제주도 여행 가시는 분들은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여행 위해서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김명희 아나운서. 네, 스타일의 완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타일의 완성이요? 패완얼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혹시 얼굴인가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패션의 얼굴을 완성일 수도 있겠지만 머리로 패션을 완성하는 헤어샵을 박세미 리포터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와우. 박세미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쌤입니다. 방금 우리 김명희 아나운서께서 스타일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얼굴의 완성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얼굴의 완성은 네. 사람이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눈인가요? 눈? 물론 눈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바로 얼굴의 완성은 헤어인데요. 헤어스타일. 네, 네. 헤어스타일로 성형하라 이런 슬로건을 내세운 제가 특별한 멋지네. 네. 헤어샵에 다녀왔습니다. 와. 네, 좀 다른 샵과는 정말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우리 고객님들의 마음을 조금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기대되는데요. 특별한 무언가 네. 뭐죠? 궁금하시죠? 네. 지금 함께 보시죠. 네, 제가 지금 소문의 근원지인 구로에 나와 있습니다. 헤어로 성형을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예뻐지러 한번 가보시죠. 네, 헤어스타일로 성형하라라는 독특한 슬로건의 4D예요. 구로역 1번 출구 근처에 위치한 4D웨어 본점은 AK 플라자 바로 옆 건물에 있어 저렇게 초행해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벌써 도착한 것 같은데요? 네, 문 열고 들어가니 직원분이 저렇게 친절하게 맞아주셨는데요. 어머, 내부가 진짜 넓네요.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넓기도 하고요. 또 무척 깔끔해서 첫 방문임에도 한 번에 신뢰가 생기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상담을 받기 위해 먼저 모발 상태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까지는 일반 샵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4D웨어의 민 매니저님께서 머릿결뿐만 아니라 저의 얼굴형에 맞는 디자인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머리가 길면 길수록 시선이 더 이렇게 끌려내려요. 볼륨감은 얘네로 이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만 조금 풍성하게 해주셔 이제 머리 말리기만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풍성한 느낌이 들게끔 해주시고 밑에 여기에 볼륨을 좀 네. 세우면서 옆쪽에 볼륨을 많이 옆쪽에 좀 주세요. 볼륨을. 네, 갸름해 보이는 인상에 어떻게 볼륨을 넣어줄 수 있을지 매니저님과의 상담을 모두 마치고 드디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근두근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여러분 혹시 4D웨어만의 특별한 점 발견하셨나요? 저기 TV처럼 보이는 모니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거울 없는 미용실이라는 4D웨어 샵의 별칭답게 각 자리마다 이동 가능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시술 중에도 저렇게 뒷머리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새롭지 않나요? 네, 뒷머리 늘 궁금했었는데 카메라가 저렇게 달려있네요. 머리를 맡기다 보면 뒷머리 시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한데 사실 불안할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디자이너분들도 집중도가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네, 소비자는 안심할 수 있고 또 디자이너분들은 신뢰를 얻을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좋네요. 네. 고객님
고객님들이 시술하실 때 카메라가 있으면 저희가 감시당하는 느낌. 왜냐면 이제 모니터로 그렇겠네요, 시술하는 정말. 건 뒷부분은 잘 못 제가 저 보시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굉장히 신기하고 신뢰가 가더라고요. 아직 시술을 받기 전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럴만하네요. 조금 지루함이나 여기 양쪽 옆으로 움푹 들어간 데 따라서 이렇게 따주세요. 그래서 이 머리만 살리시면 되고요. 이 머리는 다 그냥 차분하게 펴서 뭐 바깥으로 뻗치게 하시던지 아니면 안쪽으로 이렇게 하시던지 얘네는 다 쓸모없는 사실상 왜냐면 얘가 볼륨을 만드는 머리이기 때문에 하실 때 주의하실 때 요 앞머리 얼굴 쪽으로 떨어지는 이 앞머리 부분은 네. 차분하게 해주시고요. 네. 그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리고 앞에서 딱 봤을 때 끝나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제일 높게 볼륨이 있게끔 해주셔야 얼굴이 입체적으로 작아 보여요. 얘를 이 볼륨 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팁이네요. 여긴 누르고 이쪽을 좀 볼륨 네, 그렇게 살려주는 살려주시면 팁이네요. 전체적으로 훨씬 작아 보이십니다. 입체적으로 작아 보이는 얼굴. 듣기만 해도 더 예뻐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얼굴과 가까운 부분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뒤로 갈수록 볼륨을 더해서 입체적인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주신다고 하는데요. 4D헤어만은 이렇게 얼굴형의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맞춤형 솔루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디자이너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얼굴을 디자인한다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박세미 리포터가 어떻게 변화할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커트를 할 때 이게 좀 무거워서 이렇게 몰리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섹션별로 다 나눠서 네, 커트를 진행을 네, 하는 네. 거였네요. 이영애 같이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고급스러운 네, 이미지.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얼굴이 고급스러우셔서 뭐 해도 다 이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헤어 디자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인 4D헤어는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아서요. 전국 곳곳에 체인점을 오픈한 것은 물론이고 벌써 중국에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와,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까지 진출하고 있네요. 네, 시술로 스타일링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팁도 배워봤는데요. 매니저님의 시술이 완성되어 갈 즈음 깜짝 놀랄 만한 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운명을 디자인하는 신의 손 안호준 대표님이 저의 스타일링을 위해 직접 나서주신 건데요. 성숙해 보이셔도 다름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 이미지를 만들 건지 아니면 그냥 근데 역시 괜히 대표님이 아닌 걸까요? 신의 손이 닿자마자 제 머리도 한층 더 살아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와, 정말 뒷머리에 볼륨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얼굴이 좀 더 갸름해 보이는데요. 네, 앞으로 우리 4D헤어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앞으로 저희 4D헤어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 4D헤어에서 입체 디자인 받으시면요. 네. 고객님이 운명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네, 4D헤어에서 딱 헤어를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 4D헤어에서 예뻐지시는 건 어떨까요? 네, 방송에서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정말 다른 샵과는 다르죠. 네. 평소에 옆모습 많이 보시나요? 저는 보통 앞모습만 보지 옆모습까지 꼼꼼하게 그렇죠. 보기는 힘들잖아요. 네, 우리가 옆모습 그리고 뒷모습 이런 데는 사실 좀 보기가 힘들거든요. 상대방이 그쵸. 나를 어떻게 보는지. 네, 그런데 그쵸. 우리 4D헤어에서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헤어스타일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거울을 앞만 보고 스타일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를 가면 이제 360도로 어디를 봐서도 예쁜 그런 스타일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혹시 제가 입고 딱 들어갔을 때 무슨 박스 보셨나요? 저 봤어요. 네. 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지? 뭐 짐 놔두는 곳인가? 짐을 살짝 두는? 헤어샵을 안 다녀보셨나봐요, 우리 지금 김혜영 아나운서께서는.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4D헤어에서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또 근데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더 있습니다. 바로 클리닉 특별 관리제가 있는 건데요. 클리닉을 구입하고 관리비만 내면은 다음번에 클리닉을 받을 때 또 그냥 가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클리닉 제품을 하나 사면 이제 관리비만 받고 계속 꾸준히 받을 수가 있다는 맞죠. 말씀이신가요? 너무 좋은데요? 되게 편할 것 같죠? 네. 저희가 사실 스타일링에 굉장히 신경을 맞아요. 쓰지만 이 헤어 결에는 좀 소홀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이렇게 클리닉을 신청해 놓으면
꾸준히 관리할 수 맞아요. 있겠네요. 자주 갈 수 있게 되고 머릿결에도 한층 더 좀 관심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네요. 네. 그리고 얼굴형에 70여 개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추천해준다니 저는 사실은 볼살이 조금 통통한 편인데 네. 저는 과연 어떤 헤어스타일을 추천해 주실지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방금 전에 70여 개가 아니라 거의 한 약 800여 정도? 그 정도로 우리 얼굴형에는 굉장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얼굴을 스타일 하나로 단일화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써주면 맞아요.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성할 맞아요. 수 있겠네요. 네, 아주 바로 그게 바로 포디어의 철학인 것 같아요. 꼭 한번 가서 네. 이 얼굴형에는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는지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스타일링도 예쁘게 완성을 했으니까 네. 놀러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명희 아나운서. 네. 김명희 아나운서는 어떤 데이트 좋아하세요? 저는 영화 보는 걸 엄청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영화관 데이트를 하는데요. 근데 좀 색다른 데이트 코스도 즐겨보고 싶긴 해요. 그쵸. 네. 영화 정말 너무 좋지만 맨날 영화만 보다 보면 조금 지루해질 수도 있죠. 저도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이렇게 도심 속의 데이트가 저도 사실은 조금 지겨워요. 색다른 데이트가 없을까요? 근데 날씨가 더워서 사실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쵸. 날씨가 더워서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너무 더워서 사람도 많은데 너무 답답하죠? 네. 이런 저희를 위해서 낭만적인 데이트를 코스를 전예은 리포터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전예은 리포터? 네, 리포터 전예은입니다. 방금 이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보통 데이트하면 영화관을 가거나 또 아니면 무언가 화려한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이곳에 가기 전까지는 이 두 분처럼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곳에 다녀오고 나서 저의 생각이 싹 바뀌었습니다. 네, 어딘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궁금해요. 네, 바로 이 공원 데이트인데요. 제가 이 공원에 가서 멋진 남성분과 데이트를 하고 왔습니다. 정말요? 네, 저의 데이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전혜원 리포터 누굴 기다리시나 봐요. 조금 초조해 보이시는데요. 네, 푹푹 찌는 햇볕 속에서 제가 꽤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누구길래 그렇게 오래 기다렸을까요? 제가 기다린 사람은 바로 자기야, 왜 이렇게 늦었어? 기다리다가 죽을 뻔했네. 그래서 오늘 어디 갈 건데? 또 영화관 가? 정말 맨날 영화관, 커피, 밥 지겹다 지겨워. 네, 이렇게 반복되는 도심 속 데이트에 지치셨나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데이트 코스를 준비해봤는데요. 썸남, 썸녀, 그리고 커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데이트 현장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서울의 센트럴파크라고 불리는 이곳, 제가 찾은 곳은 바로 보라매 공원입니다. 신대방역과 보라매역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우거진 숲과 또 편의시설, 그리고 다양한 액티비티 공간이 마련돼 있어 가족은 물론 연인에게도 사랑받는 데이트 코스로 손꼽힙니다. 더불어 공원에 마련된 모형 비행기 전시구역은 도심 속에서도 파란 하늘을 꿈꾸게 하며 보라매 공원만의 매력을 한층 더해주고 있는데요. 비행기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전시된 모형 비행기들에 대한 사전 지식을 미리 알아간다면 연인 앞에서 지적인 모습을 어필할 수도 있겠죠? 아니, 공원에 웬 비행기가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거 공군사관학교가 이전하면서 이곳을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했기 때문인데요. 보라매라는 이름 역시 공군 조종사를 일컫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곳 보라매 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렇게 꽃 앞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이 정말 예술처럼 나오는데요. 아직 여름인데도 이렇게 꽃이 활짝 펴 있어요. 이곳에서 커플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다음엔 꼭 커플 사진 촬영에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제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셀카 산매경에 빠져봤는데요. 외로워 보이는 건 제 착각일까요? 화면으로만 봐도 잘 조성된 느낌을 물씬 풍기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꽃들이 더 예쁠 것 같네요. 여기 사과나무 과수원이 있네요. 네, 지금은 아직 과수원의 사과가 푸릇푸릇하게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 이제 9월쯤이 되면 이 사과가 빨갛게 익을 것 같네요. 벌써부터 이 빨갛게 익은 사과를 생각하니까 군침이 도는데요. 직접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보기만 해도 상큼한 푸른 사과가 가득 열려 있었습니다. 이날은 다행히도 공원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 날씨가 좋았는데요.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에 나른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공원 한쪽에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마음까지 다 시원해지는 벽천폭포가 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분들이 잠시 더위를 식혀가기에 충분한 곳인데요. 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정말 청량감 넘치는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시원할 것 같은데요. 계곡이라는 착각이 들 만큼 거침없는 물소리였습니다. 저도 잠시 앉아서 벽천폭포를 마음껏 즐겨봤는데요. 폭포 앞에서 신난 마음을 셀카로 표현해봤습니다. 오늘 이곳을 보니까 정말 많은 커플들이 데이트를 즐기고 있네요. 청춘 남녀들의 데이트 현장을 보니까 저도 좀 외로워지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이곳으로 데이트를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되게 센트럴파크 뉴욕에 있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영화를 보면은 강아지와 또 남자친구와 함께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제 로망 중에 하나거든요. 저렇게 지금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커플들처럼 저도 빨리 남자친구를 만들어야겠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좀 외로운 것 같네요. 저렇게 울창한 나무들 사이를 걸으니까 저절로 머리도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곳 보라매 공원에는요, 반려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반려견 놀이터인데요. 소중한 동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장소입니다. 9월부터는 반려견 동물 학교도 함께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찾아와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놀이터 안에는 반려견들의 훈련과 운동을 위한 기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인기 만점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통 저녁 시간대와 주말에 북적인다고 합니다. 공원 데이트를 2배로 즐기실 수 있기 위해서 이 공원 내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반려견을 동반하신 경우에는 배설물을 반드시 수거해 주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 공원에서 자전거 데이트를 즐기실 수는 있겠지만 공원 내에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 같은 동력 장치는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늘막 설치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 주세요. 매력 가득한 이 공원의 자랑, 바로 음악 분수입니다. 시원하게 뻗어올라가는 물줄기에 신나는 음악까지 더해지자 한여름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저녁에는 조명이 더해져 더욱 화려한 공연이 펼쳐지고 또 듣고 싶은 노래를 미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름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악 분수 공연을 본다면 고백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렇게 제 1일 남친으로서 저와 함께 데이트를 즐겨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이렇게 청춘 남녀, 썸남 썸녀들이 데이트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이곳 보라매 공원. 이곳에 오셔서 두 분만의 달달하고 또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공원 데이트라고 해서 한적할 줄만 알았는데 구석구석에 꿀잼 요소들이 숨어 있네요. 네, 이 김명희 아나운서는 그 꿀잼 요소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는 물이 팍 쏙 치는 그 분수대가 가장 기억에 나는데요. 네, 그냥 분수대가 아닙니다. 바로 음악 분수대죠. 아, 정말요? 네, 방금 보셨듯이 이 분수대가 음악에 맞춰서 물줄기가 시원하게 하늘 높이 뻗어오르는데요.
저녁이 되면 조명도 켜지고 또 음악을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가셔서 내가 이 여자의 마음, 이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하시는 분들, 꼭 솔로 탈출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가셔서 고백에 성공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한테는 굉장한 꿀팁이 되겠는데요. 네, 꿀팁입니다. 그 예쁜 불빛과 그 아름다운 선율이면 안 넘어갈 여자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 낭만적인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심혜인 아나운서 앞으로 데이트 하실 일 있으시면 더 이상 영화관 가시지 마시고 이 공원 데이트 즐겨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저도 영화관보다는 그런 공원 데이트를 즐기면서 편안하게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네, 저도 이번에는 혼자 갔지만 다음에는 꼭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같이 데이트를 가고 싶네요. 네, 성공 빌어주세요. 네. 네, 더운 날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이런 제가 많이 고생하고 왔습니다. 네, 이런 더운 날에도 낭만 데이트를 추천해주신 전예은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et's go. 함께하면 즐거운 좋은 날 오늘. 좋은 날 오늘. 함께하면 즐거운 좋은 날 오늘. 좋은 날 오늘? 꽉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청춘고민 상담소. 네, 오늘도 저희 앞으로 소중한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네, 제가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직접 참여해 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네. 시청자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친구처럼 감정이입도 되고 더 친밀해지는 기분도 들어요. 네, 사연을 듣고 토크하다 보면은 마치 아는 언니, 아는 동생처럼 정말 몰입해가지고 마치 제 얘기처럼 잘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네. 사연일지 그럼 김명희 아나운서 빨리 소개해 주시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에 사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4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오래 만나셨네. 대학 때부터 만나다 남자친구가 취업 준비를 시작하며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지 벌써 1년 반. 그런데 얼마 전 그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몇 번 연락을 주고받던 어느 날 오빠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번 12월에 공무원 시험 합격 발표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붙으면 나랑 다시 만날래? 라고요. 처음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가슴이 뛰고 좋았던 옛 추억들이 떠올라 괴롭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헤어진 커플이 재결합에 성공할 확률이 너무 낮다는 게 마음에 걸려요. 충동적으로 만나기에는 제 나이도 적지 않고요. 역시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현명한 판단이겠죠? 하는 사연입니다. 네, 오늘도 공감이 많이 가는 사연이 왔는데요. 네. 4년 동안 사귀다가 취업 준비로 소원해지고 1년 반 동안 헤어짐을 갔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만나보겠니? 라고 네. 이제 사연을 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그만큼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마치 제 얘기처럼 아주 푹 빠져서 들어봤는데 심혜인 아나운서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은 없는데 제 친구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경험? 취업 준비는 아니었지만 네. 군대 얘기예요. 군대. 제 친구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3년 동안 만났었는데 이제 군대를 갔죠. 네. 그리고 군대를 가기 전에 사실 헤어졌어요. 아, 그리고 상병을 달고 6개월을 남짓할 그 시기에 남자친구분이 다시 한번 만나지 않을래?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비슷한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결국 제 친구가 만났거든요. 만나셨어요? 네. 아. 그래서 만났는데 네. 결국 사회에 나와서 이제 대학교를 다시 복학하면서 네. 다시 또 소원해져서 아이고. 결국은 네. 헤어짐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음. 그만큼 재결합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서 지금 사연자분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제 주변에도 어떤 사연이 하나 있어서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는데 결혼까지 꼴이 난 커플이 있기도 그쵸. 해요. 그만큼 다양한 이제 사연들이 또 있는데 네. 저는 재결합하는 커플들이 아무리 네. 성공적으로 끝날 확률이 낮다지만 네. 이 사연자분과 남자친구분의 두 마음이 이 두 마음만 하나로 합쳐진다면 네. 그게 바로 좋은 일 아닌가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사연자분의 말씀을 보면은 옛 추억은 옛 추억일 때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그만큼 말씀하셨어요. 이 예쁜 소중한 옛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이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재결합을 하는데 더욱더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일 텐데요. 사실 헤어짐의 이유는 똑같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가 소원해졌으니까 이번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소원해질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을 또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저희 인생에는 정말 난관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지금 4년 전에 이 두 분들은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그쵸. 이분 남성분의 취업 준비, 공무원 시험 공부 때문에 잠시 이별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으로 헤어진 게 아니라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다시 한번 사연자분의 마음이 열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맞아요. 네. 사실 연애에 있어서는 누구의 잘못, 너의 잘못, 나의 잘못 이렇게 시시비비를 따지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헤어져야만 하는가?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이 취업 준비라는 것에서 헤어짐의 타당성을 제기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좀 다가가고 싶거든요. 맞아요. 과거에 남자친구분의 선택이 살짝 서운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사연자분들도 그때 당시에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을 것 같아요. 이제 힘든 일이 있다고 무조건 이별이 답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만약에 다시 합격하셔서 만남을 나가시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 분 꼭 손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네. 여자분께서 취업 준비를 했을 때 그 힘든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지지하면서 나 앞으로 나아갔으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사연자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이가 적지 않다. 이 이유로 조금 더 고민이 깊어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면 만남에 있어서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좋아하는 마음, 이 내가 보고 싶은 마음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서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한번 다시 만남을 이어가 보시는 게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희 아나운서는 그러면은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감정에만 집중해서 누구든 만날 수 있나요? 만약에 제가 만나라고 하셨잖아요, 김명희 굉장히 아나운서.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연 속에서는 여성분이 이 남성분을 봤더니 옛 추억이 떠오르고 좋았던 그 사랑의 추억이 떠오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휘둘리고 있는 거다? 네, 나는 나이 때문에 내가 조금 좋아하더라도 그냥 시간 낭비니까 안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거죠. 저였다면은 그래도 만나서 분위기 좋은 카페나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이야기 정도는 저는 시도해봤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네. 여자 나이를 이렇게 조금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사실 조금 아쉬워요. 네. 그만큼 이 여성분이 고민이 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자들은 감정에 집중해서 지금 좋으면 그런 거 앞뒤 따지지 말고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남성분의 심리가 저는 궁금해요. 왜냐면 굉장히 이성적이신 것 같아요, 사실. 네. 왜냐면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을 텐데 네,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단정을 짓고 헤어짐을 맺고 이제 합격을 하니까 다시 만나자. 이거 너를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굉장히 멋있지만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조금 가슴이 네. 아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그 선택, 그때 잠깐 이별하자 이 말은 반드시 사과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합격하고 싶은 마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 네. 마음이 커서 그런 선택하셨을 텐데 저는 그 선택마저도 이 사연자분과 오랜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싶어서 내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럴 수 지금 있죠. 저희가 너무 과열된 것 같은데 네. 좋은 날 오늘 식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네. 얼른 들어볼까요? 네, 저는 두 분이 만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지금 후회된다고, 후회는 아니지만 약간 미련이 남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더 늦기 전에, 더 미련 남기 전에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대화를 하면서 진솔하게 왜 헤어졌었는지,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건지 얘기를 해본다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꼭 다시 저는 재결합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헤어지신 이유가 이 취업 준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정말로 취업 준비 때문인가? 혹시 그게 남자분의 핑계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면은 이 헤어지는 커플의 97%가 또 같은 이유로 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도 생각을 하셔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날 오늘 아나운서 식구들도 이렇게 의견이 갈렸어요. 그만큼 이 재결합 문제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겠죠? 네, 맞아요. 우리 식구분들도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또 네. 사연자분 마음은 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재결합을 한다 안 한다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연애가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아직 남자친구분이 합격하신 상황이 아니니까요. 사연자분이 고민, 생각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쵸. 남자분께서 내가 합격을 한다면 우리 다시 만나보겠니? 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거든요. 12월까지. 그때 동안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 다른 남자분들도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좀 고민과 생각에 답을 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네. 조금 더 판단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합격하시면 정말 좋겠지만요. 그렇지 못한 상황에는 4년 전처럼 똑같이 실수가 반복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연자분의 신중한 선택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분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던지요. 좋은 날 오늘 식구들은 그 선택을 응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두 분의 사랑만큼이나 격렬한 태풍 5호 태풍 노루가 점차 세력을 확장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폭염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염특보가 한 차례 더 확대되면서 현재는 영서와 영남에 발효 중인데요. 서울을 비롯해 폭염경보로 단계가 올라간 지역이 하루 새 크게 늘었습니다. 당분간은 열기가 점점 쌓이면서 수온줄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주말 이후 날씨는 태풍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제5호 태풍 노루는 매우 강한 세력으로 현재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요일쯤 제주 남쪽의 먼 바다까지 북상할 예정인데요. 한반도 역시 태풍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며 일요일 제주를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라 내륙으로 바로 북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는 열대야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냉방기의 예약 기능을 활용해 실내 온도의 관리 각별하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쌤이었습니다. 휴가를 떠나야 하는 휴가철에 태풍 소식이라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물놀이도 좋고 여름 휴가도 좋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건강관리니까요. 폭염이랑 태풍에 주의해서 여름 휴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재미와 놀이도 좋지만 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기억에 남는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날 오늘 아나운서 김명희였습니다. 아나운서 심혜인이었습니다.